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벙식 웃으면 뭐합니까?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는 거. 학생 탓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이렇게 붙잡혀 왔을 때는 심정이 너도 나도 다 학생들은 유사하다는 거. 그러나 저는 밤을 새다시피 해서 강의 준비를 해왔다는 거. 이렇게 선생과 가르치겠다고 마음 잡은 사람과 배울까 말까 하고는 학생의 마음은 많이 거리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무슨 컨텐츠가 꼭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들어도 뭐 급직이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안 들어도 뭐 상식대로 살면 되는 것 같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명색이 워크숍이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주력보다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면서 혹은 함께하면서 아 저런 프로세스 중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은 내가 좀 갖다 쓰면 좀 나의 수업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네, 이런 정도. 그리고 오프닝은 남편이 국립대 화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루타 실험을 했잖아요. 울적하니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남편한테 이제 내가 내일 강의를 하게 되었어. 당신은 그래 이제 당신 그 전공 분야의 여학생이 늘어남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어? 별로 불편할 거 없는데? 그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니까 별 좋지 않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여학생들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대를 나왔습니다. 친구는 그 남녀공학대를 나왔어요. 저희 학교는 남자 교수님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걸 가끔 뵀고요. 제 친구 학교는 여학생 화장실이 공대 내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성인지를 넘어서서 젠더 혁신이라는 말을 해요. Gender Innov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구나를 인지하기보다 우리 서로 남자는 여교수님을 여교수님은 남자 교수님을 지읒한 눈빛으로 고육한 눈빛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네. 항상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이런 눈빛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근본이 싫어서도 아니요, 개인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요, 순전히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건네다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뻔한데 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띄워놓고 해야 되는가 저도 고민이 많이 됐고요. 젠더 이노베이션은 저도 들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오늘 처음 듣는 거야 라는 선생님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데요? 차마 손을 못 드는. 네. 그래서 개념부터 이해를 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분을 나서면서 아 그래? 그럼 이거 하나쯤은 해야겠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명색이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다고요?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그래서 매겨놓은 겁니다. 근데 오지랖이 굉장히 넓죠? 선생님 변수, 학생 변수, 교육 내용 변수, 환경 변수 이런 걸 다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학문이기 때문에 오지랖이 넓습니다. 근데 컨텐츠가 담기지 않으면 혼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학문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거기에 노인 교육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젠더 교육을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수학 교육을 넣을 수도 있고 영어 교육을 넣을 수도 있고 컨텐츠랑 만나면 힘을 쓰는 그런 학문을 저는 전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세스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젠더 혁신적인 관점
비행기도 포스트 프레스에 탄 사람들은 펜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한테만 벙긋벙긋 웃으셨지 지금 속이 말이 아니신 것 같아요. 나의 기대사항 하나씩 써주세요. 하나 이상 되면. 누구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대하는 여기 우리 강사님한테? 네. 이 시간에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뭔가 이루어질 것 기대하는 하나에 한 가지씩만 써주세요. 큼직큼직하게. 아예 수도 개선. 그렇게 크게 나올게요? 나의 고스톱 개선이라니 한 시간에 쓰신 분들은 여기다 갖다 붙여주세요. 기대사항에다가. 네, 여기까지 시간 달라가지고 이쪽에다 제일 붙여주세요. 갔다가요? 네, 갔다 가요. 보이는데요. 첫째는 크게 젠더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셨고요. 또 하나는 여학생을 가르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하고 동등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교육에 참여시키는 방법 그런 관점에서 좀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교재가 나눠지지 않았나요? 교재 갖고들 오셨어요? 네. 이 젠더에 대한 개념이 싹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대에 남학생이 주였는데 여학생의 인원이 많아지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교수자인 내가 좀 더 잘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소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면이고요. 그 두 가지를 대체적으로 다룰 텐데 자료를 보시면은 아실 것 같은 것은 그냥 놔두고요. 이 프로세스 상에서 제가 어떤 방법적인 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까이 가야 힘을 쓰더라고요. 네. 교육은 네모다. 교육은 네모다? 너무 선정적이라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 요러면 되는 거예요. 요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 딱 펴놨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막 보면서 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호기심이다. 교육은 여기서 뭘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되고요. 뭘 할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돼요. 일단은 그것을 붙잡아야 그 다음에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이 자리에 쓰셔서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호기심을 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나 자신이어도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어도 좋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호기심이 좀 잃으셨나요? 가져지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얼른 가야 되겠네. 네. 교육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저문을 들어오셨을 때와 저문을 나가실 때는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는 교육을 받았다. 너 공부했구나. 너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역량을 KSA, Knowledge, Skill, Attitud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인지, 젠더 혁신과 관련된 것은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한 강의실에서 적용해서 써야 되는지 스킬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1시간 동안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관점의 변화, 지금까지 해왔던 관점하고는 좀 다른,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면에서 변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젠더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쓸 것인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와 다른 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상호작용해 나가야 되는지 아시게 될 텐데요. 그래야 맞는데요. 소통으로부터 좀 크게 출발을 하려고요. 네, 얘가 지금. 네. 자,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저희가 쉽게 말하고 또 말로 어떤 직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미워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이 몸에 에너지장이 변한대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죠. 근데 변한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그리고 양파를, 이건 그림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키워보면은 무관심한 게 제일 잘하지 않고 뭐라고 밉던지 나쁜 말이라도 뭐라 말을 하면 잘하고 좋은 말 하면 이렇게 부쩍부쩍 잘한다고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을 노상하면서 사는 직업이라서 우리의 말의 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도 하셨는데 서로 간에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녕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안녕. 네, 안녕.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는 이렇게 되고 안녕은 이렇게 되죠. 반대로는 안 되죠. 잘. 말의 힘을 얘기하면서 그 말의 힘이 있는 이유가 이 말이요.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에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담겨서 행동으로 그냥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이렇게 꽉 차서 말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친 말을 하면은 거친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언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 교수님의 말 한마디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뭔가 프로젝트를 하건 할 때 항상 목표를 세우죠. 언제까지 어느 만큼 달성하겠다. 이게 투비고.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 있는데 현재를 파악을 해야 투비만 파악해서 될 일이 아니라 현재를 파악해야 내가 얼마나 갭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저 갭을 채워나갈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매일 말을 하며 강의를 하며 살고 있는데 그 말을 얼마나 내 의도대로 남들이 받아들이기에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잠깐 두 분, 세 분 이렇게 함께 앉으신 분이 그 젠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을 가지고 1분간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세 분 계신 분 쪽은 세 분 하셔서 말씀하실 분을 정하세요. 1분 동안 말씀하실 분을 정하세요. 네, 아직 시작하지는 마시고요. 네. (1분을) 잴 텐데요.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나는 젠더가 이러이런 거라고 알고 있어. 이러이런 거라고 생각해. 섹스라는 것과는 뭐가 다른데? 라는 식으로 1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분이 있는 분은 두 분이 듣게 되실 거고 두 분이면 한 분이 듣게 되실 텐데 듣는 척을 안 해야 돼요. 아니면 듣는 척만 해야 돼요. 네, 듣는 척만 하셔야 돼요. 뭐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거린다든가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잘하실 수 있죠? 네. 자, 이제 시작하십시오.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봐요. 교수님 이렇게 두분 짝지 앞뒤로 하셔도 되는 거죠.
네, 1분 됐습니다. 어떠셔요? 아니 뭐 저는 한 몇 초 하면 얘기 못할 줄 알았더니 말만 잘하셔요. 학생들 안 들어도 계속 강의하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네.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한 것은 듣는다는 것에 안 듣기도 쉽지 않구나. 1분이 길구나. 안 듣는 사람 대상으로 말을 하려니 1대 다수일 때는 그런저런 했는데 1대1, 1대2일 때는 어렵구나. 자, 이번에는 1분을 또 하실 텐데요. 복수혈전 하고 싶으시죠? 혹시 네, 인생에 복수혈전은 없어요. 인생이 누가 공평하다고요. 이번에는 1분 동안 대화를 하시는데 질문하고 질문만 하셔야 돼요. 답을 하시면 지는 거고 그 대화는 끝내는 거예요. 아셨죠? 1분 동안만 하실 겁니다. 다른 데서 해봤더니 어느 팀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니까 초전에 박살이 났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끝났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꿋꿋하게 아니야 나 질문해야 돼. 질문으로 버텨보세요. 1분을. 시작하십시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요? 벌써 끝났어요? 해야 될까요? 네, 1분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직도 그걸 대화랍시고 계속하고 계신 커플 손 들어보세요. 우와, 지독하십니다. 정말. 비결이 뭐죠? 1분 동안 이 대화할 수도 없는 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뭐예요, 대 비결이? 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된다? 답을 하고 싶어진다. 근데 그 답을 안 하고 내 질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절대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그래도 웃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뭘 하는지 몰라도. 네. 대화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예.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안 들으면 대화라고 할 수 없는데 당신은 강의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고 끝낸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말의 힘, 또 우리가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로 한번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프레임을 젠더 혁신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가지려고 해요. 다른 거 다 넣고 뭐 나의 교수법 뭐 이렇게 통으로 지금 갖고 오셨는데요. 그거 말고요. 여기 교수법 그거 통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젠더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어떤 안경을 끼고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걸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젠더 혁신하고 이렇게 딱 맞진 않은데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이따가 동영상 좀 이따 보시고 우선은 여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겪는 불편함을 이렇게 조금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읽은 것처럼
것처럼 여학생과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젠더 감수성에 의해 여학생과 소통하는 법, 그 전공 능력이 떨어지는 여학생 지도법, 이미 여기에 지금 뭔가 별명을 달고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립적인 관점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목표일 텐데요. 지금 놓여진 종이에다가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그 종이에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는 나만의 불편함, 여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내가 느끼는 나만의 불편함. 제 남편은 물리화학 하는 사람이고요. 실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험을 한번 하면 아시다시피 밤을 샐 수도 있고 며칠을 지켜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부 학생의 여학생이 느는 거는 자기랑 별 상관이 없었대요. 가르치는데 크게 다르지 않았대요. 근데 실험실에 여학생이 늘고 석사, 박사 학생들이 여학생이 느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밤에 늦게 갈 때 남학생들은 걱정이 안 됐는데 여학생들은 걱정이 되어서 조심해라 그랬대요. 무슨 조치를 취했어?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랬대요. 그리고 같이 있는 남학생한테 너가 좀 데려다 줘라 뭐 이렇게 했대요. 무슨 택시비를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뭔 조치를 했냐니까 별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예가 될 거고요. 아주 근접한 예인데요. 거기다가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한 장에 하나씩 또 한번 써보셔라. 종이가 없어도 남의 일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셔요. 학생들도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강요로 해서 우리가 공부가 되는 일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수의 자존심은 뭔가를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생의 자존심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가고 싶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럴 텐데요. 그것을 부추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쪽에 싹 갈라서 불편한 점을 여기 많이 이렇게 놨으니까 하나 이상 써서 또 갖다 붙여주세요. 딱질색이다 이러는 거. 가뜩이나 먹고 있는데 말이죠. 한번 느껴보세요. 학생들이 교수님들께서 활동을 지시할 때 어떤 느낌으로 그 활동을 할지를 느껴보시고요. 아, 이거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괜찮은데 하면 하시거나 섞으시거나 네. 앞에서 싹 걷어서 네. 그렇죠. 내가 쓰기는 쓰겠는데 도저히 붙이긴 못하겠다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어서서 저기까지 가기가 뭔가 민망하다. 제가 붙여드려요? 어떠세요? 이거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 네. 가뜩이나 의자가 어찌나 무거운지 김밥 먹고선 못 움직여요. 갈비탕이나 너끈이 먹어야 움직이는 그런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먹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까처럼 잡혀서 무슨 꼴을 당할까봐 얼른 껴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만만한 분은 따로 있죠. 전후 사정을 볼 때 여기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한 두 가지 정도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배등하게 돼야 되니까 발언이나 행동 쪽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진다는 말씀 하나 하고, 또 내내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학과 행사 등이나 야외 행사 등을 할 때 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뭔가 업무 분담, 역할 배분을 해야 된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많이들 적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뭘 해도 그게 박수를 못 받는 분위기? 얼마나 뻘쭘하셨을 텐데. 자,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활동들을 볼 때 이렇게 특성이 드러나잖아요. 누군가는 굳이 나와서 붙이고, 누군가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붙잡혔지만 기꺼이 또 말씀하시고, 교수님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시고, 예. 아마 저랑 관계를 갖고 아는 사이였다면 아마 버티시는 분보다는 나가서 붙이시는 분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가 학점을 가지고 위협을 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활동이 많아졌을 수도 있고요. 또 15주씩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서로 파악을 하니까 안 하는 친구 아이 쟤는 좀 내버려둬도 돼. 너 왜 평소에 잘하더니 오늘 안에 나와서 붙여.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교수자 학습자의 상호관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긴밀하냐, 신뢰를 갖고 있느냐, 관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고, 거기에 젠더 혁신의 문제도 그것에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젠더 혁신 얘기가 나오면서 그 개념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얘기하는 것이 교수님들께서 남학생들에 대한 비전과 여학생들에 대한 비전이 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온 얘기가 여학생이 갈 법한 진로, 여학생이 가서 살아남을 법한 진로를 추천하게 된다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역시 그 성인지적인 이슈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여학생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는 전적으로 교수님들, 전공 교수님들에게 달려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젠더 혁신 얘기를 하는 것이 젠더드 이노베이션이라 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류를 이룬 성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젠더드로 혁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여성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혁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스탠퍼드 대학의 론다 슈빙거 교수라는 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그리고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하고 있어서 많은 세미나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입에 오르내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젠더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그 섹스와 젠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섹스와 젠더는, 섹스는 타고난 성, 젠더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 그래서 젠더가 디프런트한데 그 디프런트를 차별로 하지 않고 차이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양성평등이라던가 성인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성인지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인 상태였어요. 우리가 서로 인지하고 특성에 따라서 달리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다름을 생산적인 걸로 쓰자는 거죠. 리서치에서 생산적인 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 생산적인 것으로, 디자인하는 데 생산적인 것으로,
그 연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래 지속이 되어 와서 그것이 섹스 앤 젠더 바이어스라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소셜리 하음풀하고 해롭고 비용이 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바이어스를 빼면은 그러니까 여성을 빼므로써 여성성인 특성을 빼므로써 그것이 해롭게 되었고 비용이 들었다. 그것에 대한 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무궁무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로 든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가 다 케이스 스터디로 원래 추구했던 거, 다르게 접근한 거,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젠더 이노베이션으로 알게 된 것. 그래서 매 사례들이 케이스 스터디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론다 시빙거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젠더 이노베이션 하면은 다 나옵니다. 이게 많은 자료가 들어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아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모든 일에 젠더드 이노베이션을 접목시켜서 연구를 하도록끔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 그 많이 본 것 중에 사례 중 하나가 의료보건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골격과 하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고려됨으로써 인공무릎 설계에 여성 전문가가 참여해서 여성 맞춤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그래서 성과로 나타났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여러 사례 중에서 하나일 뿐이고요. 두 번째는 지리학적 자료에서 그 지도 제작에서 젠더 요소를 넣어서 여성이 편리한 도시를 설계할 수 있었다라는 성과를 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을 남성들에게만 실험을 해서 나중에 상용화 되었을 때 여성들이 갖는 부작용이 2배나 더 넘게 나와서 알고 보니 여성을 그 실험에서 뺀으로써 생긴 부작용이라서 나중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시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의약품이 개발이 돼서 임상 실험을 해서 상용화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데 거기에서 여성을 뺀으로써 나중에 나온 결과가 무용지물이 됐다면 그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례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젠더드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젠더드 이노베이션이 뭐지 하고 하나의 그 지식으로 기술로 머릿속에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스며들어 가지고 내가 매 순간 삶을 사는데 강의를 하는데 여학생을 대하는데 남학생을 대하는데 녹아들어가 있으려면 어떤 식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전공 능력이 떨어지는 여학생 지도법이 그 여학생들이 전공에 있어서 능력이 떨어져요. 남학생도 전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는 여학생을 어떻게 더 잘 지도할 것이냐로 간다면 바이어스된 게 아닌데 여학생이라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면 바이어스가 된 그런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교수님들께서 뭐 연배가 좀 있으셔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개발될 잠재 능력이 있다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학생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잠재되어 있어서 내가 못 보는데 그것을 개발해줘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보면은 비유로서 우리가 보통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죠. 고치를 째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좀 이렇게 좀 손을 대어서 째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날지 못하거나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서 깨우쳐줘서 그들이 자기 틀을 벗어나서 사회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를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비유로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 그들의 잠재 능력을 믿고 그들 스스로도 자기에게 이런 잠재된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몰라요. 이제 이 와이셋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전공은 아닌데도 몇 번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가서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공대에 있는 여학생들이 스스로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자아 존중감도 약간 떨어지고요. 남학생들에 비해서 그냥 지금까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그 뉘앙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에게 있는 잠재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들이 대학에 계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전공하러 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자, 봐. 너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 나는 그게 보여. 너는 못 볼지 몰라도.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교재에 좀 축소돼서 나왔을 때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성인지력 점검표인데요. 몇 개가 체크되는지 한번 잠깐 보세요. 좀 글씨가 작긴 할 것 같은데 어딘가 있을걸요? 네. 12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10개 이상 X가 있느냐, 6개에서 10개 사이냐, 6개 미만이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이런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언어성폭력 논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고요. 시절이 달라져서 우리가 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용이 전수되고 활동이 되어야 되는가를 잠깐 보면 5 더하기 5는 뭐게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5 더하기 뭐가 12개 이런 시절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5 더하기 뭐가 10이겠습니까? 제 답은 2 더하기 8인데 선생님 답은 무엇입니까? 조 선생님 답은 무엇이죠? 거기는 답이 무엇이죠? 라고 해서 누구의 답이 어떤 문제사항을 푸는데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있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학습자와 내용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세팅을 해놔야 학습자들이 입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것을 잠깐 볼 수 있는 동영상 자료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네. 주로 영화 클립 같은 걸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시나리오가 없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질문하는 것의 차이를 47초짜리인데 잘 보여드리고 있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해주는 작업이 일어나는데요. 아까 무관심의 양파가 제일 잘 안 자란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반응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학생들은 특히 개인적인 반응, 자신에게 맞춤형, 그리고 싫은 소리 하기가 어렵다. 제 남편이 어제 저녁에 한 1시간 대화를 했는데 내내 한 얘기에 몇 번 나온 게 조심스럽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심스럽대요. 말하기가. 싫은 소리 할 때도 갑자기 울어버리고 이러면 참 곤란하니까 조심스럽다. 남학생들은 그것을 같이 느낄 텐데 표현을 안 하거나 꾹 참거나 드러나지 않는데 여학생들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이 잘 드러나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표현될 때 남자 교수님들이 당황한다. 그래도 반응을 계속 해주는 것이 여학생들을 가르침을 받을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칭찬은 존재 자체, 잘한 행동, 잠재력 이런 걸 칭찬하는데 아까 이제 관계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은 교수님들은 글쎄 어떠세요? 느낌이? 그저 내 곁에만 오지 말아서 이렇게 깊이 대상이 될 줄 몰랐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요. 제가 해를 가할지 좋게 할지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있을 때 일어나는 말과 행동과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말과 행동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해서 총장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이 지금 참 우리나라가 다른 게 다 그렇게 꽉 차지 않았는데 여성 대통령이 됨으로써 마치 여성들의 어떤 포지셔닝이 굉장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최재성 교수 얘기는 그 어떤 양이 어느 정도 차야 그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학생으로서 남자들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예를 들면은 건축의 현장에서 여자들은 잘 안 뽑는다는 거죠. 그냥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저도 그 뭘 하기 위해서 이라크 쪽에 프로젝트를 가는데요. 남자들 있고 여자 있으면 남자들은 한 방에도 잡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 저는 따로 자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래서 사무직으로 돌려서 여자들은 여기서 크게 나오는 것이 여자들은 월등히 스펙이 좋아야 남자와 경쟁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대학원을 간다. 그리고 남자다운 남자와 같은 측면을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일례를 들어서 자살 위험이 남성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자살 예방 정책 자체가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요. 이것이 그 여성 과학기술인의 감성적인 면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젠더드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 참여를 위한 전략을 보면요. 조금만 이따 볼게요. 제가 여기서 2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을 때는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사례가 됐어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네? 아까는 나왔었는데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네. 화면상에서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몇 가지가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불안은 꺼주시면 잘 I want each of you to tell me your whereabouts at precisely the time that this dastardly deed took place. 지금 화면상에서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I was buttering his lordship's scones below stairs, sir. But I was launching my petunias in the potting shed. Constable, arrest Lady Smythe. How did you know, madam, as any horticulturist will tell you, one does not plant petunias until May is out. It's just a matter of observation. The real question is how observant were you? 몇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바뀌긴 뭐가 바뀌어? 다 그게 그거구만. 21가지가 바뀌었답니다. 이제부터 한번 보셔요. Clearly, somebody in this room murdered Lord Smythe, who, at precisely 3:34 this afternoon, was brutally bludgeoned to death with a blunt instrument. I want each of you to tell me your whereabouts at precisely the time that this dastardly deed took place. I was polishing the brass in the master bedroom. I was buttering his lordship's scones below stairs, sir. I was launching my petunias in the rocking chair. Constable, arrest Lady Smythe. 안 바뀐 게 없죠. 처음에는 근데 안 보였죠. 이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공익 광고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뭘 보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눈으로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요. 하나 동영상은 재미 겸 의미 겸 잠깐 보겠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수 있는데요. 가버리 입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자연적 깜빡이 넣고 가만히 있어봐. 아니 지금 차 안 왔다가 안 오는데 들어가라니까. 아, 근데 뭐 팔아보는 게 수없어. 여기 서서 이제 악셀을 밟았어. 수업. 시선을 넘어가. 50m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은 오늘 누군가를 밟고 때문에 말하잖아. 나가면 여기 정신을 못 만들고 그것도 거기에서 벌금 또 나온다니까 이거. 안 한다고. 밟았다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똑바로 하자. 우리 그거가 뭐지? 자, 정도를 지키고 있어. 거기에서 벌금 또 나온다니까 이거. 출발. 다른 점을 다 출발하면 출발! 이해가 괜찮아. 나저 사람들 초보자고 나 초보거든? 빨아보니까 서서히 브레이크를. 아니, 그렇게 브레이크 밟아야 되네? 그러다가 이 사람을 잘못하면 뒤차가 와서 때려버린다니까.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저는 없을 것 같네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아, 나 진짜 안 해.
아이고 내 친구들이 남편한테 절대 운전 배우지 말랍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은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 내 헛소리 하지 말고. 네, 여러분께서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서 여성 참여를 위한 전략으로 written exercise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네, 시간이 없어서 방법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불편한 점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것을 쓰게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공평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좀 더 낫습니다. 왜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누군가 말을 하면 거기에 좀 엎혀가려고 그래요. 저쪽에 얘기를 했으니까 난 좀 안 해도 되겠거니.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있고요. 그 의견들을 골고루 들어야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튼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내가 여기 쓸게. 쭉 쓰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고 얘기하려고 좀 천천히 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는데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뭐 가만히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빅 마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빅 마우스들이 이게 마련이고 특히 학생들은 누가 그러면 잘났다 그러고서는 또 가만히 있는 성향이 있어요. 교수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셔요. 이렇게 이런 세팅이 되면은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제가 시도를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요. 이렇게 불편한 점을 썼어요. 기대사항 쓰고 불편한 점 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각자 한 장의 종이를 사실은 여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각자 한 장의 종이에 본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을 긍정적인 의문문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점. 여학생들이 강의실에 다닐 때 내가 어떻게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가라고 긍정 의문문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룹별로 할 때 하나씩 옆으로 돌려요. 그럼 옆에 사람의 문제점을 여기 주제에 썼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1차 처음 맡은 사람이 1안, 2안, 3안을 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냥 본인도 고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안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 바퀴 더 돌면 2차 두 번째 맡은 사람이 앞에 것을 참고해서 똑같지 않은 것을 또 3개의 안을 씁니다. 한 번 더 돌면 3명이 9개의 안을 쓰게 되죠. 그럼 최소한 그 안이 어떤 퀄리티인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3명의 사람이 9개의 안을 쓴 것이고요. 시간만 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쓰게 마련입니다. 그럼 굉장히 단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9개의 제안을 받은 것이고 그 중에서 쓸만한 거 한 2개, 3개 건지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서 3명의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조용히 하면서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풍성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팅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이 수줍어하거나 목소리가 작거나 이런 여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데 저는 주로 남성 고객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슷한데요. 주로 이제 공대는 남성 교수님들께서 여학생들을 새롭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므로 여학생의 특성을 본다면 꼭 여학생이 국한되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케어해주기를 바라고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기를 바라요. 근데 여학생 눈에서 보면은 교수님들께서 남학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야단도 치고 어떤 때 심하게도 하고 그것이 애정에서 나오는 건지를 알겠는데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울까봐 조심스러워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넘어가는 듯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잡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어제 남편이 나는 남학생, 여학생 구별하지 않고 봤는데 나중에 취업시킬 때 보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도 요새는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얘가 오래 다닐까? 라는 거죠. 왜냐면 회사를 가면 다시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을 다 감수하고 좀 일을 해서 할만하면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기 때문에 남학생하고는 다른 진로를 가게 돼서 경력 단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잡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 맞을 것 같은 인포메이션만 받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네. 여성 과학자. 여성으로서 지금까지 남성들이 맡아왔던 잡에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자긍심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포트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티칭 스타일은 그냥 넘어갈 텐데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보여드릴 텐데 A, B, C 타입이 나왔다고 A가 좋아, B가 좋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A는 교관형 스타일이고 인터넷 강의 스타일, 이모 삼촌형 스타일. 보자면 잠깐 들어보시면 교수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수를 위한 강의 라는 면에서 몇 명 데리고 강의를 한다는 거죠. 기대되는 30명 중에 한 5명만 건져도 건지는 거야. 한 학기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열정적이지만 청중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본인의 내용만 받던지 말던지 아까 듣거나 말거나 내 것을 펼치는 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밌고 친근하고 항상 친절하고 케어해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실속이 없어요. 컨텐츠에 집중하지 않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너무 치중하는 그런 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바꾸셨고 시도는 여러 가지를 하려 했으나 정말 시간이 짧네요. 그런 면에서 교수님들께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 그 한 학기로 택 없이 제가 전공한 영역의 한 학기 분량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좀 열심히 좀 가르치고 과제를 많이 내주고 그러면 드랍하고 언제 만나는 듯이 다시 볼 수가 없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건 그 학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어요. 공부 좀 더 해야겠어요. 라는 것이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교수님들과 같은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또 짧은 시간 안에 특강을 한다는 것이 어떤 역할일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A가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가 모르는 부분이 까맣게 표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A가 아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A 스스로가 본인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 경계선이에요. 여기 가니까 몰라, 여기 가니까 몰라. 그럼 A를 지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있는 거 얘기하면 A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있었어? 난 몰랐는데. 모르는데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나 그냥 냅둬 이렇게 살래.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A를 자극하려면 요쯤 요 근처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만 A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건 자극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너 여기 모르잖아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모른다는 걸 느끼는 순간 알고자 노력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건 많은데 A가 모른다고 느끼는 건 경계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교육공학이 오지랖이 넓다고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경영학도 알아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알아야 되고요. 체제 이론도 알아야 되고 한없이 뻗쳐나가더라고요. 아카데믹 커리어를 놓은 지가 좀 됐어요. 회사를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한 힘을 잘 못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A에 대한 지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A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어디를 건드려야 A가 나 이거 공부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는 역할로서 학생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으로